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윤서영입니다. 네, 오늘 주말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빨리 가죠. 쉬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죠? 내일이면 또 일해야 돼가지고 저도 막 너무 빨리 가서 속상합니다. 저번 스토리에 이어서 이제 제가 만기로 체어둥으로 모범생으로 이제 출소가 돼서 중국으로 두 번째 탈북을 하는 스토리로 이어가기 전에 질문들이 되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으셨어요. 궁금한 게 저는 나름 이제 잘 풀어서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해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북에 계시는 어머니를 데려올 계획이 있냐? 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엄마는 엄마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북에 계시는 어머니는 정말 데려오고 싶지만 제가 함부로 결심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탈북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저는 탈북을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정확히 잘 모르고 일단은 감옥에는 갔다 와야 된다는 것만 알고 탈북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 엄청난 스토리가 이제 애도 낳고 이러다 보니까 목숨을 결국 한 달짜리 애기에게 엄마의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탈북을 했다면 저희 어머님께서는 연세가 많으신데 제가 탈북을 3번 해서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3번 다 무조건 실패할 거라는 걸 알았으면 탈북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거라는 자그마한 시루리 같은 믿음 하나로 제가 젊은 나이부터 이렇게 달려온 게 탈북인데 나이 많이 드신 어머니에게 그걸 각오하라고 제가 강요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제 스스로가 3번의 탈북 속에서 격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겪어서는 안 될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탈북을 공고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머니 자체도 완강하게 목숨을 걸고 갈 거야 이러면 제가 얼마든지 준비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자체도 탈북을 하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서로가 힘들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머님도 탈북을 거절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연락은 잘 되고 있습니다. 신변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못 해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제 또 어떤 분의 질문이 있었냐면 탈북 왔다 갔다 하면 막 단련대 같은 데나 들어왔다가 감옥 안 간다는데 왜 설미 씨는 감옥에 갔냐고 자꾸 궁금해 하시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북한에 원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아래 통행법이 있습니다. 통행법을 위반한 자는 어떻게 한다는 게 국내에서 통행법을 위반했을 때 법만 이미 전에 북한에 나와 있었었고요. 1990년도 중반부터 대량 탈북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해외로 도주하는 자들, 해외로 가는 자들이 다시를 잡아왔을 때 두만강을 넘었을 때 그때 대처해야 되는 법과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다 오면요 그냥 단련대 정도로 보냈어요. 그 단련대는 기존에 통행법 위반죄로 가야 되는 법조에 해당한 그 통행법은 국내 통행법이에요. 자기나라 국민이 외국에 막 도망갈 줄은 몰랐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2009년도에 제가 북송이 되게 되는데요. 이 법이 제가 2006년도에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지는 이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좀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2006년도부터 여자 교도소가 막 증가를 하면서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 김정일의 방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탈북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탈북은 마약과도 같습니다. 법 규정을 올리세요. 이렇게 해서 탈북자들이 2006년도 전에 중국에서 살다가 잡혀가신 분들은 우리 이순실 언니 아시죠? 순실 언니는 9번이나 탈북을 했는데 단 한 번도 교화소를 안 갔습니다. 왜? 2006년 전에 탈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때는 단련대 갔다가 몇 달 살다가 나올 때였고요. 설미는 재수가 없이 북한에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비법 월경자 233조가 2006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요.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제가 만든 법이 아니라 북한은 그런 법 자체도 국민께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서 올릴 텐데 그 부분 누구는 똑같은 탈북자인데 누구는 교화소 가고 누구는 단련대를 갔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일의 말씀
뭐 말씀 방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 그러니까 김정일 방침에 의해서 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설민은 2009년도에 그 법에 따라서 갔던 거죠. 지금 잡혀나가시는 분들도 100% 교화소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중국에 넘어왔었다가 다시 북한에 넘어갔는데 교화소 안 가고 단련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련대는 교화소랑 좀 다른, 많이 차원이 다른 곳인데요. 그 단련대로 가시는 분들은 중국에 넘어와서 한 달이 안 됐다거나 작은 시간, 1년도 안 되고 반년 정도 이렇게 하다가 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중국에 오래 살았느냐, 얼마 살았느냐, 조선족의 애를 낳느냐, 한족의 애를 낳느냐에 따라서 법이 미세하게 이제 징벌, 제가 받는, 그러니까 선고를 받는 연도가 1년에서 5년까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2년 이상 살았고요. 그리고 중국 한족의 애를 낳았기 때문에 만땅크로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언제 탈북을 했고 언제 북송이 됐느냐 그 연도에 따라서 감옥에 갔던 교화소에 갔던 사람과 단련대에 갔던 사람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어서 제 스토리를 또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댓글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설미씨 얘기를 유튜브를 북한에서 본다면 만기반 학생들을 한 반에다 놓지 않겠네요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자유를 갈망하는 이 인간의 몸부림은요, 그 어떤 법과 제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김일성 독재자들, 김일성 족속이라고 하는 우리 김일성 여사님의 그 고유한 언어죠. 네, 김일성 족속이라고 하는 그 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강철 같은 그 법을 뚫고 지금 대한민국에 33,000명의 탈북자가 목숨을 걸고 와 있다는 이 사실이요. 어디다 모아놓아서 된 것도 아니고요. 누가 탈북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습니다. 가려고 하는 자 못 먹습니다. 어떻게 해든 다 옵니다. 저는 이제 교화소에서 만난 언니들에게서 받은 연락처, 주소를 가지고 이제 어머니와 헤어진 뒤 저는 두만강으로 가야 됐습니다. 두만강으로 가려면 일단은 돈이 있어야 되죠. 첫 번째로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고 두만강을 함부로 넘을 수는 없고요. 국경경비대 오빠들에게 돈 좀 주면서 넘어야 안전이 좀 그나마 담보가 되다 보니까 제가 한 번 잡혔잖아요. 그래서 아주 5년 동안 정말 잡히지 말아야 되는, 잡힐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잡힌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이거를 나는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딱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탈북을 하기에 아주 준비된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접선자, 브로커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 돈을 받는 브로커들이 대부분 이제 한국 가는 브로커 일도 같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브로커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때 제 머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십니다. 반삭인 상태에서 나왔었냐 이러는데 반삭을 쭉 하고 있다가요. 내가 퇴소하기 6개월 전에 반삭으로부터 안 자릅니다. 안 자르게 해줍니다. 그러면 졸업할 때쯤 되면 요 귀 밑에까지 요렇게 요 정도로 좀 내려와서 쇼컷 머리 스타일로 좀 되는데 머리가 막 좀 불어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워낙 머리숱이 많지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머리 이렇게 하면 잘 붙었거든요. 그래서 어딘간에 밖에 나갔을 때 그냥 머리 좀 짧게 깎았네? 체육하는 여잔가? 북한은 이제 쇼컷을 체육하는 여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교도소 출범생이라고 이제 오해는 안 하죠. 옷도 다 밖에서 들여온 옷을 입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브로커 집을 찾아갈 때 되게 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중에 탈북을 해야 됩니다. 왜?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왔었고요.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만들려면 만약에 제가 잡혔을 때를 가상해서 어머니도 살리고 나는 뭐 어차피 벌을 받아야 되지만 어머니가 왔는데 어머니와 얘기하던 도중 저는 도망간 거죠. 네. 그러면 어머니는 찾고 있는 도중이었고 네, 저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토리가 돼야 되고 제가 벌써 고향으로 고향으로 데려올 수 있는 게 저희 어머니가 데려와서 데리고 고향까지 가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어머니가 고향에 돌아가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오던 도중 딸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교도소에서 출동을 하겠죠. 그 시간이 하루입니다. 다음 날인 어머니가 무조건 라선에는 도착할 수가 있단 말이죠. 북한의 경제, 통행, 형편상 그래도 하루면 도착할 시간이라서 저에게 차려진 건 그 날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 중으로 탈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퇴소를 했잖아요. 오늘 중에
그 브로커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브로커 집으로 향하게 됐고요. 주소만 있으면 다 갈 수 있잖아요. 순전히 걸어서 브로커 집 앞까지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브로커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의부랑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항시적으로 감시를 받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거기를 제가 일방적으로 들어가기가 너무너무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는 용돈이 있었습니다. 자그마한 용돈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요. 그 용돈을 가지고 어린아이, 그 주위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이제 제가 화장도 안 하니까 이제 어른 같지는 안 보였던 거예요. 왜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브로커가, 제가 이제 주소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 브로커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감옥 동기가 알려줬는데 그 집에 아들이 있다고, 중학생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신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나도 어리진 않고요. 초등학교 갓 졸업한 것 같은 그런 친구에게, 말이 통하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나 그 집 그 오빠랑 연애하는 사이인데, 북한은 지금도 연애 편지 같은 거를 잘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연애 편지 같은 거를 내가 썼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서, 이게 우리들끼리만 통할 수 있는 탈북자와, 또 이제 제가 들어가서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의 주소를, 브로커의 주소를 받았던 언니와 연관된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럼 그 집에서 알아차리는 거죠. 감옥에 가 있고 서로 이제 다 사업을 예전부터 같이, 브로커 사업을 같이 했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편지 쪽지를 주면서 맛있는 걸 사줬죠. 공짜는 안 되니까. 요거를 오빠한테다가 좀 전달해 줄래? 나 오빠랑 연애하는 사이인데 이제 못 만나게 해서, 부모님들이 못 만나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애기가 이제, 애기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초등학교 4, 5학년쯤 되는 애가 막 재밌어 하면서, 그때 막 사춘기가 올까 말까 하잖아요. 막 재밌어 하면서 알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걸 가지고 저는 그 집에 안 들어가고요.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기다린다고 그 오빠한테 좀 얘기해줘, 뭐 이런 식으로요. 걔도 그 동네 사람일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극히 얘기를 했더니, 애가 들어가서 얘기했더니 정말 그 오빠야가 나왔어요. 그 중학교 오빠죠. 그 오빠야는, 그 집에 있는 이제 그 오빠도, 그 중학생애도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는 걸 모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딱 그 남자애가 나온 데다 대고, 그 애는 다 알기 때문에 감옥에서 만난 언니 성함을 대면서 도움받으러 왔다 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애가 어머니한테 전달을 해드릴게요 하고 그 사람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날에 들어가서 보니까 되게 이제 안전한 집이고 사람들이 되게 좋았어요. 교화소에서 오늘 출소했다니까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중에 탈북을 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제가 탈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돈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네, 중국 시댁에 전화를 걸게 된 거죠. 두 번째 전화로 그때는 집에서 전화가 됐습니다. 연선하고 되게 가깝다 보니까 중국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띡띡띡 전화번호 눌렀더니 저희 시어머님께서 왜이? 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엄마, 나 설미야. 막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지금 말을 길게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중국어로 우리는 길게 말할 수가 없고, 내가 지금 오늘 교도소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머니가 돈을 먼저 나한테 붙여주고, 두만강을 넘어갈 수 있는 돈만 붙여주고, 어머니는 내가 알려주는 중국 주소로 와서 나를 마중에서 데리고 가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머니께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때 중국 돈으로 10,000위안, 200만 원 정도를 그 사람의 브로커, 지금 제가 전화하는 브로커의 상대방이 중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통장에 10,000원을 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저녁에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돈을 딱 확인한 다음에 중국 쪽에서 저희 시어머니 성함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설미 하면 설미로 10,000원 입금됐어. 그러면 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작업이 들어가서 저는 그날 밤에 안전하게 인민군대 오빠야를 뒤를 따라서 두만강을 넘게 됩니다. 두만강을 딱 넘었는데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 5년 전, 6년 전, 7년 전, 그때 넘어올 때랑 두만강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해령인데 달라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두만강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도 그렇고 북한 쪽으로도 경계가 심해졌고요. 뭔가 이제 철조망 같은 것도 막 드문 생겼더라고요. 이게 가장 많이 탈북을 할 수 있고 물골이 좀 좁은데 물이 낮은 데는요 철조망이 쫙 올라가 있고 뭐 전기가 흐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살벌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넘었습니다. 넘고 두만강을 딱 넘은 다음에 제가 둔 10,000위안이 북한에 넘어오면 7,000위안이 돼요. 브로커 비용 30%를 띄웁니다. 그러면 그 7,000위안을 가지고 이분이 저를 어디까지 도와주냐면요. 두만강을 넘은 다음에 중국 영정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시내까지 택시로 저를 보내주는 일까지 7,000위안으로 끝나고요. 거기서 영정시에서 제가 저희 시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가 길림성이잖아요. 연용성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시어머니를 만나면 저희 시어머님께서 저를 영정까지 데려온 사람들에게 또 수고비를 10,000위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모든 작전이 시작이 됐고요. 약속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넘었었고 넘자마자 막 숨어 있다가 차가 오는 거를 확인을 하고 그 차에 이제 경비대 오빠야가 저를 인계를 해주고 빠이빠이 하고 저는 두만강으로 딱 넘어 중국에 도착했죠. 하는 순간 저에게 제가 꿈에도 그리던 그런 자유가 왔다는 것을 직감하게 됐습니다. 볼이 번쩍번쩍거리는 중국을 보게 된 거죠. 살았구나. 이젠 살았구나.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영종시에서 만나서 어머니하고 얼싸안고 어머니께서는 돈을 직접 차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서 10,000위안을 이제 영종까지 데려다준 중국 브로커에게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차 한 석 대씩 움직이다 보니까 수고비를 주고요. 그게 그 사람도 원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가져온 연영성 차, 그러니까 길림성이랑 연영성이랑은 우리 대한민국도 뭐 충청, 서울 뭐 조금 다르잖아요. 서울은 서울이라고 써주고 차 번호 앞에 혹시 달려있는 게 있더라고요. 서울은 서울이라고 쓰고 그런 것처럼 저희 그 중국도 똑같아요. 길림성은 길, 연영성은 려 하고 앞에 중국 한자가 다 틀려요. 그래서 저는 길림성 차에서 연홍성 차로 옮겨 타게 됐고요. 엄마하고 저는 막 손을 잡고 얼싸안으면서 시어머님께서 저를 마중 나와갖고 얼굴을 막 만지시면서 이게 꿈이 아니겠지, 이게 꿈이 아니겠지, 네가 살았구나, 어떻게 하는 막 볼을 막 만지시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냐고. 그래도 참 똑똑하다. 어떻게 오늘 맞췄는데 오늘의 감옥에서 탈출을 해서 중국까지 오느냐 막 그러시면서 어머니께서 막 볼을 막 비비면서 울고 있는데 전화가 막 왔습니다. 애 아빠한테서. 그래서 막 제가 막 울면서 막 전화를 했더니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애 아빠가 난 네가 살아있을 줄 알았어. 그리고 네가 꼭 살아서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네가 살아있을 줄 알았어. 이러면서 나 너 오면 이렇게 이쁜 옷도 사주고 좋은 것도 먹이고 싶어서 돈을 쪼겨갖고 아빠 엄마한테 이제 월급을 받으면 착해가지고요. 아들이 다 부모님한테 주면 부모님이 그 돈을 저축을 해주거나 이렇게 하는 그 집안의 풍경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 엄마한테 월급을 다 바치는데 저를 위해서 제가 살아올 때 그 외에 자기가 나한테 이제 선물도 해주고 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모았다고 웃으면서 4,000위안이나 따로 모았대요. 그 4,000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8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어머니에게 용돈 다 바치는 그 아들에게는 큰 돈인 겁니다. 중국에선 4,000위안이면. 그러면서 막 많이 힘들었지, 배고프다 하더라, 그 교화소가 힘들다고 하더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사줄까, 뭐 지금 뭐 옷은 어떤 거 사줄까 막 흥분돼 있는데 딸이 거기서 옆에서 쫑알쫑알쫑알 대는 거예요. 딸내미가 그때 이제 1달짜리 애가 전 막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마마 이러면서 엄마냐고 옆에서 막 좋아갖고 저는 막 이게 꿈이냐 생시냐. 어제까지 제가 교화소에 앉아서 번호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자기 번호를 치고 있다가 어제 저녁까지 제가 번호를 쳤는데 오늘 저녁에 지금 중국에 와 있고 그 꿈에도 그리던 그 1달짜리 딸이 마마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집안이 축제 분위기고 온 친척이 지금 저의 전화를 확송기로 틀어서 지금 제 목소리를 다 들으면서 웡웡 울고 살았다고 막 이러는데 연길 톨게이트를 딱 지나가는데 연길 톨게이트 앞에 경찰이 꽉 우리 차를 바로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전화를 딱 하고 있다가 애 아빠랑 막 전화하고 있는데 차가 삑 서면서 경찰들이 앞에서 한 1여덟 명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차 앞으로. 쫙 이런 소리, 쫙 잡아라 이런 소리입니다. 쫙 화이팅! 빨리 잡아. 시간 없어.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전화를 막 하다가 앞이
이게 이거 꿈일 거야 이런 생각이 나면서 이거 꿈인갑다 이러면서 나 또 잡힌 것 같아. 또 잡힌 것 같아. 에이, 애 아빠는 상상도 안 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앉았는데 애 아빠가 시어머니가 이거 어떻게 점화반 이렇게 하는데 잡힌 것 같아. 나 무슨 너 사람 놀리냐 무슨 농담을 하냐 하는데 핸드폰을 확 압수를 해갔습니다. 또 잡혔습니다. 내가 이 차에 타고 있다는 것을 경찰이 어떻게 알았을까? 저희는 어딘지 모르는 파출소로 어머니와 제가 같이 가게 됐고요. 우리 시어머니께서 정신이 돌으셨습니다. 거의. 지금 저를 만나서 1시간도 안 됐는데 경찰이 달려들었잖아요. 보니까 제가 그거 하나를 몰랐습니다. 중국 쪽에 야시경 카메라가 다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야시경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야시경 카메라가 저희가 일어났다 앉았다 제가 이제 누구예요? 북한에 있는 오빠야, 이민군대 오빠야랑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좀 숨어 있다가 조금 왔다 갔다 하다가 차가 온 차를 보고 타는 장면까지 다 찍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차 번호가 찍힌 겁니다. 연길 차 번호가 찍혔고요. 그 차 번호를 추적한 결과 저희가 이쪽으로 옮겨 탄 것까지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알고 봤더니 저희가 그 차 번호가 찍힌 다음에 그 차를 몰고 있는 운전기사는 벌써 경찰을 도우면 살아야 죽게 앞에 차 번호 대해서 벌써 우리가 잡혔다는 걸 알고 있으면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 사람도 자기도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다 뽀록 났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운전기사가 얘기를 안 해줬죠. 안 해줬전 뭐 이해를 합니다.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 사람의 직업이 이게 중국에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 안 해준 결과 저희는 피할 수 없이 연길통을 개티에서 잡히게 됐고 저희 시어머니는 거기서 왕왕 울음을 터쳤습니다. 처음에는 손과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얘 이제 나가면 죽으니까 절대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막 빌고요. 저희 시아버님 전화를 이제 경찰이 받았어요. 시아버님께서 뭐라 했냐면 우리 집에 있는 양모장, 우리 집에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단 한 푼도 떨구지 않고 100% 너희에게 줄 테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등기부 등본 다 내와서 집 그거 서류 다 내다가 다 줄 테니까 제발 걔만은 내보내지 말아라. 제발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경찰들이 정말 그 돈을 받고 살려주고 싶으나 이거는 현장에 CCTV가 다 녹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한다는 거 누구도 손을 못 댄대요. 이거는 어차피 이번에는 나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쉽게 하는 거예요. 나갔다 와야 된대요. 저 북한에.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나가면 10년이잖아. 가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나 죽을 거야? 막 협박을 했습니다. 나 안 살리면 나 죽어버릴 거야? 어? 엄마 무조건 나 살려야 돼? 나 살려야 돼? 나 진짜 지금 당장 죽을 거야. 나 막 죽을 거야. 막 이러고 빨리 어떻게 살려줘. 엄마 어떻게더라도 나를 살려줘. 나 이제 나가면 정말 죽어. 그 지옥 같은 생각 또 해야 되잖아요. 막 그러고 막 울고 난리 폈더니 어머니께서 막 무릎 꿇고 막 빌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야마가 도셨습니다. 막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 개새끼들아 이러면서 얘가 중국 애를 낳았다고 중국 한족의 애를 낳았다는 것으로 얘가 북한에서 교화서 만땅하고 온 애라고 얘 중국 애를 낳았다고 우리 족속의 애를 낳았다고 근데 왜 북한에 내보내냐고 야 이 바보들아 얘 우리 너네 국민 지키는 경찰이 아니니? 네 국민의 엄마가 지금 그 엄마라는 죄로 중국의 엄마라는 죄로 북한에서는 사람 살리지도 않는데 왜 내보내냐고 이 바보들아 니네는 누구를 위해서 니네 중국 공산당 새끼들은 누구를 위해서 복무를 하느냐 북한을 위해서 하느냐 막 그러면서 제가 듣기엔 되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경찰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어떻게 안 하고 막 서류를 해서 빨리 저를 변방대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야 이 중국 공산당 반대한다고 막 어머니 오열을 막 떠뜨리니까 야구방망이 같은 걸로 어머니 머리를 빵 까는 거예요. 저 그때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이렇게 어머니하고 하고 있다가 진짜 핑 돌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왜? 누구 때문에 이래야 되지? 어머니 잘못이 뭐가 있어요?
어머니가 쓰러져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너무 큰 소리로 뻥 소리가 나갖고 막 이렇게 뛰어가서 어머니를 봤더니 어머니가 이제 의식은 있는데 눈물을 쭈르륵 흘리시는 겁니다. 너무 지금 이 상황을 옆에 어머니가 있는데도 저를 구원하지 못하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고 온 모자를 손에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 모자를 손에 꼭 쥐고서 저를 끌어안고 나가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죽을 생각하지 말고 또 와야 된다. 힘들어도 다시 오라고. 엄마가 열심히 돈이라도 모아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끌어안고 바닥에서 막 오니까 뛰어놓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님께서는 제 모자 하나를 건지고 저를 만났다는 게 그 모자를 아직도 중국에 가면 그 빨간 모자가 있습니다. 장식상에 올려 있어요. 그 모자를 손에 쥐고 저는 다시 북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참 제가 인복이 많죠. 그래서 그 어머님하고는 그렇게 헤어졌고 애기는 웡웡 울고 있었습니다. 애 소리를 시어머니가 핸드폰으로 막 틀어서 경찰들한테 막 들렸습니다. 이렇게 애 있다고. 애가 엄마가 또 이제 잡혔다 하면 애가 어린애가 모르니까 엄마가 또 나가야 된대 이렇게 할머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아파서 또 나가야 된대 이러니까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얼굴 한번 봐주 못해서 막 우는데 그거를 듣고 또 중국 공산당이 그냥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나간 게 아니고 변방대로 호송이 되게 됩니다. 네, 이야기 여러분 너무 그래도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 저의 이야기 또 저의 스토리를 쭉 끝까지 듣다 보면 되게 슬프긴 하지만요 여러분 이겨내는 자가 승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더 외롭고 힘들고 지쳐있는 어떠한 한 분 한 분이라도 제 이야기를 듣고 제 가슴 아픈 스토리를 들으면서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이겨내시라고 이겨내고 이겨내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이겨낼 만한 힘은 인간에게 윤설미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건데요. 보자기에 꽁꽁 싸놓고 있고 안 푸는 것 같습니다. 풀어서 제 이야기 듣고 힘과 용기를 내시고 2번, 3번 도전하는 여러분 저희 구독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성공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스토리는 또 다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